확장하고는 싶은데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소개하는 남자 박 실장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시작하시려고 하니까 어느 부분을 인테리어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수리해야 되는지 막막하시죠? 검색해봐도 사실 세세 항목에 대해서는 쉽게 정리되어 있거나 알아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크게 한 10가지 정도로 맥락을 좀 나눠서 한 부분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업체 선정을 하시면 정확한 견적 받아보실 수 있고 좋은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인테리어 할 때 무엇을 알아봐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설명드릴 사항은 철거입니다. 인테리어를 하시려면 다 철거하고 하셔야겠죠. 미리 주의를 하시라고 권장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닥재,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장실입니다. 대부분 업체는 미터수로 철거 가격을 산정하거나 인력수로 산정하거나 다양하게 하는데 바닥재 같은 경우에 장판인 줄 알고 들어봤더니 데코타일이나 강마루가 깔려 있거나 또 화장실이 그냥 일반 화장실인 줄 알고 벽을 까봤더니 갑자기 UBR 화장실이 나온다거나 UBR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 드리면은 플라스틱 통으로 짜진 것 같은 화장실을 뜻합니다. 타일이 덧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전문가들도 육안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하겠죠? 그럴 경우 확인하는 방법이 벽을 먼저 퉁퉁퉁 두드려 봅니다. 그러면은 벽 사이 공간이 막 텅텅텅 소리가 나면서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UBR 화장실인데 사실 일반인들은 조금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이러면은 가격이 갑작스럽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장판 밑에 강마루나 데코 타일이 깔려 있지 않은지는 또 화장실이 UBR 화장실이 아닌지는 좀 의심이 된다면 관리사무실에 전화해서 이 건물이 UBR 화장실로 지어졌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그러고 나서 업체분께 얘기를 하면은 갑작스럽게 철거가 진행이 되다가 가격이 막 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먼저 유의해 주세요. 네, 두 번째로 설명드릴 품목은 샤시입니다. 창호죠. 샤시 창호를 전체 교환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정말로 비쌉니다. 인테리어 부분에서 이제 많은 비용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샤시는 크게 막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가격별로 어떤 브랜드를 선정하는지 정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격적으로 보면 아마 LG, 한샘, KCC, 영림 아마 이 정도 순서가 될 겁니다. 그 외의 제품은 사용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나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다. 그냥 무조건 비싸고 좋은 제품이다 하면은 LG랑 한샘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좀 그래도 최대한 금액을 절약하면서 샤시를 교체를 하고 싶다 하면은 KCC랑 영림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해서 무슨 제품이 두세 배 정도로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좀 더 이제 가격이 원체 비싸다 보니까 LG 한샘께 KCC 영림보다 좀 더 이제 따뜻하고 조금은 더 이제 단열 성능이나 방음 성능이 있을 수 있지만 KCC 영림 제품이라고 해서 절대로 제품이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이 두 브랜드도 제품이 충분히 좋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샤시에서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유리 두께입니다. 아마 가장 얇은 게 18T, 즉 18mm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mm, 공기층 5mm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게 샤시 유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4T의 유리라고 하면 5mm, 5mm 그리고 중간에 공기층 14mm 이제 요 정도의 구성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고 샤시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목공입니다. 목공도 인테리어 부분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목공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걸레바지, 몰딩, 또 도어, 천장 등박스, 가벽 정도가 저는 떠오르네요. 이제 몰딩 걸레바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체를 권장을 드리고요. 도어 같은 경우에 주의해 주셔야 될 게 문만 교체할 건지 문과 문틀 두 개를 다 교체할 건지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뭐 문만 교체한다고 얘기 드리면 두 개 다 한 번에 교체해 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두 개를 다 하느냐 아니면 도어만 교체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업체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등박스라고 하면은 이제 우물 천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거실에 한 단 올라가 있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20, 30평대 아파트에는 우물 천장을 목공으로 평마감을 하고 와일드하게 천장을 쓰라고 이제 권유를 해드립니다. 물론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난잡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또 요즘 인테리어 분위기가 모던하고 좀 더 심플하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벽이 있습니다. 가벽.
단열벽이라고도 하죠. 단열벽은 주로 바깥이 외부와 맞닿는 벽이면 해주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너무 한기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단열벽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 목공틀, 스티로폼, 꼬보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는데, 그렇게 외벽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거나 곰팡이가 많이 쓰는 부분에 단열벽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물론 이제 곰팡이 많이 쓰는 부분에 하면은 당연히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곰팡이 생기는 원인은 결로입니다. 결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청소를 자주 해준다면은 안 낍니다. 곰팡이가 절대 안 낀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결로에 의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나는 이제 환기도 잘해주고 청소도 잘해주고 추위 별로 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 설치 안 하셔도 되지만, 이제 나는 추위도 좀 막고 싶고 곰팡이도 최대한 덜 쓸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가벽을 이쪽 면에 설치할 거다라고 미리 업체분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문제 없이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은 도장 파트입니다. 페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을 교체를 하려고 하니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럼 좀 그런 부분에서 줄일 수 없을까요? 라고 하시면 페인트 칠하는 게 또 좋은 방법이죠.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절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꼽자면은 이제 좀 퀄리티가 살짝 떨어진다는 정도 빼고는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집안에 건설되면서 있는 붙박이장 같은 거 도어 페인트 칠하면 되고,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뿐만 아니라 탄성 코트, 세라믹 코트, 이게 3개 정도를 좀 예시를 들어드릴 수가 있어요. 페인트는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이 아시는 그런 페인트고, 탄성 코트, 세라믹 코트는 쉽게 설명드리면 일종의 고무 재질을 쫙 뿌려가지고 굳혀서 탄탄한 마감이 되게끔 해서 이제 곰팡이를 최대한 덜 쓸게 하게끔, 마감도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요, 그런 제품인데, 탄성 코트는 조금 이제 하자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되도록 세라믹 코트를 권장을 드립니다. 세라믹 코트가 탄성 코트에 비해 가격은 조금 올라가는데, 탄성 코트에 비해서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마감 품질도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세라믹 코트를 권장을 드리는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세라믹 코트에는 돌가루 성분이 좀 더 들어가 있어서 곰팡이, 결로 부분에서도 조금 더 강한 내구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기 때문에 그 3가지에서 이제 금액적으로 보시고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차례는 확장 부분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집을 이사 가기는 조금 어렵고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하는데 이제 방이 참 좁잖아요. 베란다라는 공간은 조금 이제 쓸모가 없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면 이제 막 확장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확장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확장이란 게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확장은 그 옆에 날개벽이라고 하죠. 날개벽이 내력벽이면 일단 틀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하중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절대로 철거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소방법에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아마 15년 안으로 지어진 아파트 건물이라면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달려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소방법에 제한이 많이 걸립니다. 그 부분 많이 주의해 주셔야 되고, 20, 30년 된 아파트라면 아마 웬만하면 소방법에는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 구조일 거예요. 세 번째로는 확장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업체하고 잘 조율을 해서, 유튜브 영상에 보더니 뭐 구청하고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 무조건 언급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확장 공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 확장 공사가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에요. 거실을 예로 들게요. 거실에 달려있던 창호를 철거해야 되고, 그 샤시 양옆에 있던 벽지 다 뜯어지죠. 바닥재 마감해야 되죠. 베란다였던 부분 바닥 까고 설비 작업을 통해서 보일러관 깔아야 돼. 텄으니까 추워질 거 아니에요. 샤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샤시 같은 부분은 발코니 전용 이중창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확장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발코니 전용 이중창이라는 게 나오고, 또 아니면 나는 발코니 전용 이중창을 또 설치하기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샤시에 약 10cm 정도를 안으로 이격시켜서 똑같은 크기의 샤시를 하나 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뭐 잘못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비교를 해보시고, 기왕 하는 김에 다 해야겠다, 아니면 난 조금 더 절약할래, 그러면 10cm 정도 이격을 시킨 후 샤시를 하나 더 세우시면 되고요. 벽지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확장만 하는 분들은 사실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를 총 들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벽지는 그 공정 과정에서 벽지 잘 마감하시면 될 것 같고, 바닥재를 깔기 전에 설비 공사를 해야겠죠. 당연히 베란다에는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보일러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닥을 다 일일이 다 까고 거기에 일일이 보일러관 깔고, 그러고 나서 미장을 시킨 후에 바닥을 말려서 그 뒤에 바닥재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저는 여기 뭐가 관이 하나가 지나가요, 이것도 없애버리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베란다에 있는 관은 우수관이 빗물 들어오는 관이라고 하죠. 빗물이나 이제 베란다에서 사용하는 물이 버려지는 관이기 때문에 걔를 이제 없애버리시거나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목공으로 마감을 해서 잘 벽지로 감싸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목공으로 감싸고 벽지로 잘 마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업체와 최대한 많이 생각을 조율을 하셔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렇지만 확장해 놓으면 훨씬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베란다를 잘 안 쓰시는 분들은 확장을 하시는 것도 분명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 확장하고는 싶은데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폴딩 도어를 설치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폴딩 도어를 이제 안 쓰실 때는 다 열어서 그냥 큰 거실처럼 쓰고, 춥거나 불필요할 때는 다 닫아놓고, 이런 식으로도 요즘 많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둘 중에 금액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게 더 이쁠지 잘 고민해 보셔서 좋은 인테리어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철거부터 확장까지 이제 여러 가지 좀 알려드렸는데, 제가 사실 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많은데 이게 시간은 최대한 줄여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줄여서 이제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께 하나라도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좀 내용이 길어져서 나머지는 이제 다음 편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다음 편에서 그러면 나머지 내용으로 인테리어 무엇을 해야 하나 편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번 영상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